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택입니다. 새해가 반갑습니다. 밝았는데 제 지갑은 너무 춥네요. 원래 월말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안 받습니다. 직장이 없으신 거죠? 네네. 우리 방송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술 한 번을 안 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술 한 번 먹고 음주 방송도 하는 걸로. 좋습니다. 다들 요새 총선도 나오고 해서 많이 총선 뭐라 그러죠? 후보들이요? 후보들이 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이렇게 경제를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 2탄 북한의 신년사에도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해 그렇죠. 주시죠. 사실 경제는 전 세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올해 또 특히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든지 말든지 북한은 또 이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올해 이제 북한에서 경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경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지난해 경제 분야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유가 뭐죠? 원래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랑 엄청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제 분야 평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지 않고 당창건 70주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경제 분야 평가를 그냥 같이 해버린 분야를 거예요. 나눈 게 아니네요. 그만큼 이제 작년에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 신년사에서 이제 꼽은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와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과학기술 전당과 미래과학자 거리, 장천남 사람 이름 같네. 장천남새 전문 협동조합, 협동농장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건축 성과로 꼽으면서 1년 만에 10년의 성과를 냈다. 10배의 속도를 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금속공업의 주체화,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 표준공장 건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로 꼽았고요. 또 자체로 비행기와 지하철을 개발하고 수산업과 축산업에서도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비행기와 지하철 개발한 게 좀 특이하던데. 비행기 하면 좀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도심 안에서 나는 비행기. 드론 같은 거요? 아니. 여기서는 관광 경비행기? 사업에, 그때. 그게 이번에 그 비행기가 새로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행기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해 4월 1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동열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 공장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여러 비행기들을 시찰하고 그 중에서 이제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장면 이게 나왔죠. 근데 공장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전동열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 공장. 이게 공장 이름이에요? 전 그냥 전동열 공군가 사업하는 기계 공장을 방문한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공장 이름처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장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공장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전동열 동무가 매우 유명한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기술자?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공장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공장 이름을 왜 공개할 수 없느냐? 여기가 군수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전투기 만드는 데입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데인데 경비행기도 만든 거예요. 튼튼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상을 쭉 공개를 했는데 북한에서 거기 보면 이제 미그 29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거기에도 이제 경비행기도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자체로 비행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나 만들었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었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인데 지하철은 원래 북한이 지하철 자체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처음 평양 지하철 다닐 때도 자체 개발한 지하철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야 지하철 새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새로운 지하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선만 있는 건가요? 북한에 지금 지하철이 2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중인 게 있고, 우리 이제 국철같이 지상으로만 다니는 철도가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붉은별역과 부흥역 사이의 구간을 이
신형 지하철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하철이 참 재밌는 게 안에 내부를 보면은 다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을 좋아하시나요? 네, 의자도 핑크색이고 손잡이도 핑크색이고.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핑크가 대세인가? 임산부 전용 지하철인지 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부 보니까 그 LCD 화면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속도를 표시하는 그런 것도 되고. KTX 같네요. 네, 약간 어쨌든 이제 최근 신식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네. 그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 자, 그래서 그럼 올해는 북한이 경제에서는 어떤 노선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가 이걸 좀 네. 한번 보죠. 신년사에서 이제 전체 목표로 내건 건 이거예요.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과제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이렇게 4대 선행 부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4대 선행 부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전체 경제가 이제 살아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전력이라든지 석탄 문제, 금속공업 문제, 철도 운수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민생활 향상인데 인민생활 문제를 1000만 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이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사라는 건 국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가에 여러 이제 사무들이 있는데 1000만 가지, 뭐 1000만 가지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국가에서 봐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민생활 문제가 최고다, 제일이다 네네.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약간 좀 놀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원래 그 북한의 정치가 성군 정치 아닙니까? 네. 이게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딱 정식화가 됐어요. 성군 정치. 북한은 성군 정치 하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성군 정치의 정의가 그거예요. 군사를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로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생활 문제를 국사로 했네요. 예, 그래서 인민생활 문제가 갑자기 이제 제일 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성군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뭐, 다른 정치로 바뀐 거냐? 인민 경제 선인민 경제 바뀐 정치? 건가?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딱 등장한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성군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거꾸로, 뭐, 성군을 계속 하겠다라는 표현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에서도 보면, 자주 성군 사회주의의 한계를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 뭐 이러면서 성군 정치는 계속 할 거라는 얘기는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제1국사가 바뀌었냐? 이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죠. 네, 미스테리.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성군 정치가 처음 등장할 때는 워낙에 막 전쟁 위기가 있었고 나라가 막 망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군대가 튼튼해야 전쟁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 힘을 가지고 나라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군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성과를 딱 보고 어느 정도 나라도 안정화됐고 전쟁 이제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딱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군사보다는 인민 생활 문제에 더 집중을 해도 되겠다. 네네.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성군 정치는 계속 하되 그러니까 북한 여전히 이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중요한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성군 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군 정치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인민생활 향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그 핵심 목표가 바뀐 게 아닌가. 경제에 이제 점점 관심을 쓰고 있는 거네요. 좀 예. 살만하다는 증거인가요? 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좀 밑받침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는 굳이 나라에서 집중 투자를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 네, 알아서 잘하니까. 방임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민생활 향상을 들었고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크게 이제 뭐 농축 수산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 부문 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제시를 했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이런 이제 경제의 여러 과제들을 쭉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산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경제가 막 빠르게 발전할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같은. 예, 그렇죠. 예, 부작용들인데 이거를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막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지 말아라. 네네. 이거고 또 하나는 자주 경제를 강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자립 경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산화 문제를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산림 복구 전투, 그다음 대기와 강하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좀 강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이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제 옆이나 뒤를 안 돌아보고 네. 쓰레기도 버리면서 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수입 의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좀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녹색 땅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90년대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이제 그 산업화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페놀 모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낙동강이었죠. 예. 네. 제가 그때 낙동강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페놀 뭐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막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꾸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장이 자체로 과학기술 보급실을 만들어가지고 공장 노동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공장이 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경제 작전, 경제 지휘를 잘해야 된다. 내각과 국가 경제 기관들에게 좀 과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북한 경제가 뭐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최근 북한이 뭐 시장 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번 신년사에 좀 녹아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렸죠. 그래서 개혁 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히려 국산화. 예, 그렇죠.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표현인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작년 신년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다음에 이 경제개발구, 특히 금강산 원산 네. 경제개발구 뭐 이런 것들이 경제개발구는 기본은 뭐냐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 특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작년 신년사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 경제로 가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드러낸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경제 발전에서는 기본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히면서 올해 다양한 과제들을 내놨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하여튼 뭐 북도 이제 사실 이제 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군사거든요. 군사, 무기, 군사.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음 8차 당대회? 7차? 아니, 다음에 열리겠죠. 네. 언젠가 한 36년 뒤에 나오겠죠. 이번엔 거 말고요. 네, 그때 네. 정도가 되면은 뭔가 이제 이런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네. 이것으로 경제 부분 신년사에 대한 브리핑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
조합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